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방문간호 이용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되는데, 비위관 튜브 교체, 소변줄 교체, 욕창 드레싱, 뇌졸중이나 파킨슨 등 그런 질환에서 재활 문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방문간호가 요구되는 범위가 다양한데, 오늘은 방문간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받은 분들은 모두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 중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급여 종류에 방문간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간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림처럼 하단에 건강보험관리공단 담당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 전화하셔서 장기요양 이용 계획 급여 종류에 방문간호를 추가해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이용 가능한 방문간호 서비스 범위가 앞서 언급드린 비위관 튜브, 소변줄, 욕창 관리는 방문간호의 다양한 서비스 범위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용 가능한 방문간호 서비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해보면 주로 건강관리랑 간호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 외에 하루 이틀 먹어오던 약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약,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액순환 개선제, 골다공증약, 변비약, 수면제 등 여러 약을 복용하다 보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어르신들별로 조절이 필요한 약이 있어요. 고혈압약을 복용하던 어르신들도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당뇨약을 복약 중이지만 혈당이 저혈당으로 낮게 나오기도 하고, 치과 치료 중인데 혈액순환 개선제를 계속 복약 중인 분들도 있고, 어르신이 과려움증이 심해서 피부과 약을 복약 중인데 하루 종일 주무신다고도 하고, 대변이 설사처럼 묽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비약을 계속 복용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복약 관리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그 외에 편마비나 운동 능력 저하가 있는 등, 특히 와상 어르신들도 그렇고 재활이나 관절 운동이 필요한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간호관리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간호관리는 크게 영양관리, 배설관리, 호흡기관호, 욕창관리, 상처관리, 감염예방, 통증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한다든지 교육 및 상담 등이 있는데, 비위관 튜브 교체는 물론이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어떤 건지, 어르신에 해당될지 아닐지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로 뉴케어라든지 그린비아나 이렇게 비위관 튜브나 위로관으로 경관영양을 계속 드시고 있는 분들은 매월 드시고 있는 그 시기에 대한 지출비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을 통해서 받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이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자부담이 많이 줄게 되죠. 소변줄 교체 및 방광세척 또는 장루 관리도 해요. 배뇨 훈련을 하기도 하고, 방문간호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시행이 가능하고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석션을 시행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수년 동안 석션을 했던 분들도 제대로 된 석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시기 중간에도 석션을 하기도 하고, 자세가 옳지 않은 상태에서도 석션이 이루어진다든지 정말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석션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산소를 이용할 때 적절한 산소 이용 방법들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산소가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발생되지 않으면 너무 좋지만 이미 발생되고 나면 빠른 회복을 해야만 추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욕창 관리, 당뇨발 관리, 상처 관리, 위로관 관리 등 그런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간호범위도 있습니다. 허리나 관절 등의 통증이 있을 때 그분이 당뇨까지 같이 있다면 온찜질을 해야 할까요? 안 됩니다. 여러 기저질환에 따라서 통증 관리 방법이 달라지죠. 상황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으로 어르신들을 연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수가 많이 차거나
혈압이 떨어지고 전신 부종이 생기는 등 아무리 어르신의 임종을 집에서 맡기로 계획한 분이라 하더라도 정말 급한 경우에는 해결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심폐소생술을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다만 얼마 정도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별가름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기저질환이나 건강관리 등 돌봄과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이 정말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방문간호는 국가에서 비용 대부분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방문당 얼마 정도 시간에 방문간호를 제공했냐에 따라서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죠. 15분에서 30분 미만은 6,114원, 30분에서 60분 미만은 7,667원, 60분 이상은 9,224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건강보험일 때 기준인 거고,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질환에 따라서 경감이 대상자분들이 있어요. 9%, 6% 경감일 때는 훨씬 더 비용을 적게 내게 되고, 기초수급자들은 아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은 거죠.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만큼 수가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정해져 있어요.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15%의 본인 부담을 납부하고 국가에서 85%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나 질환에 따라서 경감을 받으면 9% 또는 6%의 본인 부담금만 납부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 금액은 2024년도 수가 기준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문간호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용하고자 하는 방문간호 센터를 선택을 하세요. 노인 장기 요양 홈페이지에서도 장기 요양 기관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시고 급여 종류에서 방문간호를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 해당 지역에 있는 방문간호 센터들 목록을 쭈루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방문간호 센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방문간호 센터를 지정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방문간호는 일반 방문요양이나 목욕과는 달리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방문간호 지시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간호 지시서까지 발급받게 되면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문간호 지시서는 발급받는 방법이 의사나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다음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유선이나 비대면으로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방문간호 지시서를 한번 발급받게 되면 마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80일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수급자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180일 이내에도 재발급이 가능해요. 단순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급여 비용 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이용하고자 하는 방문간호 센터에 얘기하면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방문간호 지시서는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만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발급해본 경험이 없어서 일반 소견서 등 작성할 때처럼 작성을 받아오는데, 그러면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방문간호 센터를 먼저 알아보고 이후에 필요한 과정을 문의한 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부 보호자분들은 이 컨디션인데 집에서 돌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답은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돌봄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와 달리 1:1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 맞춤 돌봄 제공이 가능하죠. 게다가 정부에서도 많은 돌봄이 필요한 1, 2등급 어르신들의 한 달 이용 가능한 월 한도액을 요양원 수준에 맞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매년 다른 등급에 비해서 월 한도액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점차 집에서 방문 요양이나 방문간호 등의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현재도 종일 방문 요양들이 있잖아요. 한 번에 12시간의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어르신 돌봄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어요. 보통 가족 중에서도 한 분이 아프게 되면 온 가족이 매달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지죠. 그럴 때 보호자분들한테 여행도 갔다 오고 휴가도 줄 수 있기 위해서 있는 게 종일 방문 요양, 즉 치매가족 휴가제잖아요. 1년에 총 20회, 날짜로는 총 열흘인데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18번이었거든요. 올해는 20회로 늘어난 거고 내년에는 더더욱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치매가족 휴가제 또는 종일 방문 요양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내 집이 제일 편하다고 하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어르신들한테 나중에 어디에서 임종을 맡고 싶으시냐고 물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임종을 맡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익숙하고 편안한 내 집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내 집으로 와서 돌봄을 받게 되는 방문 간호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방문 간호를 제공할 때 제공 가능한 인력은 간호사, 조무사, 치과, 위생사 이렇게 3가지 직종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 위생사는 구강위생 관련해서만 가능하고 결론은 간호사와 조무사가 방문 간호를 제공하는 것인데 몇 달 학원을 다니고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하고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의료기관에서 수년간 근무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온 간호사와는 돌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의 이해도는 물론이고 재활이나 운동 시에 해부학적 구조 및 질환에 따른 운동 가능 범위를 고려해서 일정을 계획하게 되는 거죠. 방문간호센터를 고려하실 때 부모님의 돌봄을 제공할 인력이 간호사인지 조무사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용하셔서 돌봄의 질을 높이고 부모님의 상태 악화를 막으실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영이었습니다.